자, 8강 3점짜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절연된 받침대 위에 놓인 대전구 A, B, C가 서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설명하고 있네요. A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은 0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되게 자주 나오는 스킬이죠. C에 작용하는 전기력 합은 0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A와 C, B와 C가 이 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서로 상쇄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A와 B의 종류가, 이 얘기는 뭐냐면 A와 B의 전하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것을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A가 여기서 뭐라고? 마이너스니까 B는 전하가 얼마나 된다? 플러스가 되더라. 라고 해서 이 상쇄가 됐다는 뜻을 전기력 합이 0이다 라는 걸 통해서 A와 B의 전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바로 파악해야 돼. 자, 기억. 그럼 B는 마이너스 전하이다.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라고 했죠, 선생님이. 얘가 C가, 여기서 C의 종류를 알 수가 없어. C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어. 하지만 A와 B의 종류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합력이 0이니까 지금 얘가 A가 거리가 여기 D라고 했을 때, 여기 D라고 했을 때 2배가 됐으니까 2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합력이 0이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환량이 여기가 몇 배라는 거야? 4배라는 거죠. 얘가 Q라고 했을 때 얘가 4Q가 된다는 것도 전환량도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 합력이 0이라는 걸 통해서 전하의 종류와 그리고 전하량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쿨링 법칙 F는 K, R제곱, Q1, Q2잖아. R제곱,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잖아. 반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D, 1이니까 힘은 4분의 1이 돼버리는데 같다며.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전하량이 4배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니은번 틀린 말이죠. 답은 무조건 뭐야? 그럼 디귿번이네. 기억 니은 무조건 들었으니까. A가 받는 전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B가 받는 전기력의 합력 크기와 같다. 여기 A가 있다고 치고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그럼 힘을 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플러스로 놓을게. 뭘 놔도 상관은 없을 거야. 그랬을 때 A하고 C 사이에 지금 뭐가 작용한다고?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하죠.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B하고 C도 서로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작용할 거야. 그치? 자, 그리고 A와 B도 지금 뭐 하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요거랑 같은 힘의 크기는 같은 거죠. 그치? 그럼 봐봐. A가 받는 전기력 합력의 크기는 크기만 물었으니까 요거랑 요 빨간색이네. B가 받는 전기력 크기도 요거 파란색과 요건데 얘는 같고 얘가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크기는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같겠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거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현만 딱 하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2번 그림과 같이 점전한 A, B, C가 각각 마이너스 D, X는 0, S는 2D에 고정되어 있다.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아까 그럼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B하고 이 얘기는 A와 C에 의한 전기력이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쵸? 여기 뭐 마이너스 뭐 플러스 돼 있어. 그러면 B하고 C가 지금 뭘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치? 그리고 상쇄가 되려면 A하고 B는 뭐가 작용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력이 작용해야 돼.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구나. 그치? 여기에서는 뭐냐면 A가 플러스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A하고 C가 같은 종류야. 그래야지 그치? 서로 땡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같은 종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죠. A와 C의 전기율이 상쇄된다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기억, A는 양전하이다. 기억 바로 찾았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의 종류 알았으니까 또 뭐도 할 수 있는 거죠? 상쇄가 되니까 크기도 전화량도 비교할 수 있죠. 지금 얘는 거리가 D이고 얘는 2D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쇄됐다는 얘기는 얘가 Q라고 했을 때는 얼마 되는 거죠? 4Q가 되는 거죠. 4Q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전화량도 C가 4배구나. A의 4배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볼게요. 여기까지는 지금 찾았어.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좀 비교하려면 B의 전원량은 큐비라고 할게요. 그렇죠? 자, B가 A에 작용 전기력 크기 써보면 되는 거야. K D의 제곱, 그렇지? 전원량 A의 전원량 Q, B의 전원량 QB. 그리고 C가 A에 작용하는 전원량 얼마야? D하고 이진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9D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Q 4Q 이렇게 되겠죠.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K 없어지고 K 없어지고 D제곱 없어지고 Q 없어지고 Q 하나 없어지고 QB가 남고 얘는 얼마 남는 거죠? 9분의 4Q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QB는 그냥 Q보다 더 작다는 얘기잖아. 지금 9분의 4 값보다도 작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A보다 훨씬 작겠죠. 전화량이 B가 A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를 바꿔줘야 돼? 작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당연히 틀린 말이네요. 디귿,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B하고 C하고는 지금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K 4D의 제곱 QB 4Q 요 힘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 A하고 C는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K 9D의 제곱 4Q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 비교하는 건 사실 KK D제곱 D제곱 Q 하나 Q, 그치? 4 그치? 그러면 4 그치? 뭐냐면 4분의 QB와 그쵸? 9분의 Q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QB는 뭐죠? 9분의 4Q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 이게 더 크다고 했죠? 여기서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슨 힘이? 오른쪽이 더 크다고.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큰 힘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오른쪽 방향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좀 헷갈리면 조금 이렇게 쿨링 법칙 이용하면서 풀어보는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거든. 빠르게 정확히 풀 수가 있죠. 근데 당연히 이제 좀 풀다 보면은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번에 답 몇 번?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림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오용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 B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는 람다 A, 람다 B. 그치? 그림 나는 n은 2인 상태, 가시광성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야. 그치? 그랬을 때부터 파장이 긴 것부터 차례대로 낸 것이다. 자, 파장이 여기 길고, 파장이 길어, 파장이 짧아.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아. 진동수가 어떻게 돼? 얘는 커져. 그치? 에너지가 큰 곳, 에너지가 작은 곳이지. 오케이? 근데 지금 봐봐. 2로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가장 에너지가 작은 곳이고 그 다음 큰 곳이잖아. 여기가 가장 작은 곳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작은 에너지가 바로 여기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네. 알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 방출되는 광재 한 개의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당연히 아니죠. B가 더 크죠. 높은 데 떨어진 게 어디야? 얘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야죠. 틀렸죠. 람다 B가 여기 있죠. 450 나노미터보다 크다. 짧다가 아니라 뭘 바꿔줘야 돼? 크다로 바꿔줘야 돼. 틀렸네. 자, 4에서
4에서 3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한 개의 에너지는 4에서 3으로 방출될 때 전이할 때 방출되는 한 개의 에너지를 구해봐라. 뭐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에너지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HF죠. 플랑크 상수 곱하기 프리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V는 F 람다에서 우리는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C는 F 람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다시 이걸 위해서 우리 프리쿼시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 람다분의 C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H 람다분의 C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에너지에 대해서. 근데 이 H 값과 C 값은 일정한 값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비례한다. 파장이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한 개의 에너지잖아. 그러면 N은 에너지 4에서 3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4에서 3으로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4일 때 람다 4일 때는 람다 B가 되는 여기서는 람다 B가 되고 HC 빼기 E3는 어떻게 돼? 람다 3이니까 요거죠. 그럼 람다 A가 표현할 수 있고 HC 그랬더니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냐 못하냐를 물어본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D급범을 맞는 2번이 되겠죠.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에너지 A, B, C, D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방출되는 파장은 A와 B가 어떻게 됐냐? A와 B를 비교한 거죠. 그러면 파장을 비교하려면 에너지를 비교하면 돼. 얘는 지금 A는 0.38에서 1.51이 됐으니까 얼마큼 방출한 거죠? 0.38에서 1.51 빼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1.51에서 0.38 빼볼까요? 3, 1.13 일렉트로 볼트만큼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방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A 그리고 B는 얼마큼 방출해? 3.40에서 1.51 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9, 8, 1.89네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커? 지금 요게 더 큰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네.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파장이 더 짧다는 거죠. B의 파장이 더 짧다라고. 뭐라고? 이 A하고 이 B를 비교했더니 여러분 자꾸 헷갈리니까 해볼게. 이게 더 크죠? 그러면 진동수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겠죠. 그럼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가 되는 거죠. 왜 그렇다? 이거죠. 그쵸? 그럼 A에서가 B보다 길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자, 니은 방출되는 A가 빛의 중심 A와 C도 좀 구해봐겠네. 근데 굳이 안 구해도 되겠다. 딱 봐도 에너지가 A가 더 크잖아. 딱 봐도 진동수가 A가 더 크다는 거 맞는 말이죠. 이거는 바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치? A하고 B는 조금 계산해야 되지만 A하고 C는 바로 비교가 가능하죠. 자, D에서 흡수되는 강제 한계 에너지는 이만큼 에너지는 얼마야? 3.40에서 0.85 빼보라는 거야. 1.55네요. 맞아, 2.55가 되겠네요. 맞는 말이죠.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5번이죠. 그래서 우리 스펙트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7번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위 A, B, C를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방출되는 건 람다 A, B에서는 람다 B, C에서는 람다 C가 방출된다.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선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에너지가 작고 에너지가 큰 곳이죠. 파장이 여기가 더 어떻게 되는 거죠? 짧으니까. 그치? 자, 그럼 여기 에너지 제일 작은 부분이네. 기억이 제일 작은 부분은 어디야? 바로 C가 되는 거지. 기억은 C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자, 기억. 나의 기억은 A가 아니라 C에 의한 거죠. 틀렸죠. 니은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그쵸? 맞는 말이죠. 에너지가 크니까.
디귿 전자가 4에서 3인 상태로 전자가 방출될 때 빛의 파장은 4에서 3으로 N은 4에서 3으로 방출되는 빛의 파장 물어봤어. 그쵸? 그럼 에너지는 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말했던 HF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람다분의 HC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기억나죠? 그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러면 파장을 물어봤잖아. 이 빛의 파장, 에너지로 물어본 게 아니라 빛의 파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하튼 4에서 3 뺀 거니까 4일 때 4에서 3은 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에너지 차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 람다분의 HC는 그치? 4에서는 얼마야? 람다 B죠. 람다 B에서 HC 빼고 해서 어떻게? 람다 C 뺀 HC 값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HC는 다 약분돼서 우리가 아는 람다 1은 람다 B 빼기 람다 C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빛의 파장을 물어보면 람다를 물어봤으니까 람다는 람다 B, 람다 C로 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람다는 역수 람다 C분의 람다 B 곱하기 람다 C인데 이거는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죠. 디귿번은 틀린 말이죠. 그냥 빠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죠. 역수관계니까. 알겠지? 이렇게까지 밑에 계산하는 거는 잘 물어보지 않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답은 그래서 몇 번? 니은법 맞는 2번이 되겠죠.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양자수 n에 따른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EN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란은 각각 n은 1, n은 2 상태로 전이 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이먼이 당연히 n은 1일 때 얘는 2로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람다 A와 람다 B는 각각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에서 두 번째로 긴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람다 A는 어떤 거냐면 라이먼 계열이니까 첫 번째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을 테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을 테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게 파장이 가장 에너지가 작으니까 긴 거고 그 다음에가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요게 바로 람다 A가 되는 거지. 자, 발목으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람다 B가 되는 거죠. 그치? 요거랑 요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람다 A와 람다 B는. 자, 그러면 기억. 람다 A는 람다 B보다 작다. 당연히 여기서 떨어진 것과 여기서 떨어진 것 누가 더 커? 에너지가 얘가 더 커. 진동수가 얘가 더 커. 파장은 얘가 오른쪽이 더 길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리은 파장이 람다 B인 강자 한 개 에너지는 4하고 2의 차이. 맞네요. 자,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말 되는 겁니다. 9번 같은 유형의 문제도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의 유형이니까요. 여러분도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9번, 11번. 그림과는 수소 원자에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 일부분을 파장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란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n은 3인 상태에서 n은 2인 상태로 그리고 2인 상태에서 1인 상태로 3인 상태 1인 상태로 바로 얘가 뭐 3에서 2 람다 1 2에서 1 람다 2 얘는 람다 3라고 그냥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다 그림 설명밖에 없어. 알겠죠?
그리고 나에 대한 오른쪽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을 골라보세요. 자, 람다 1은 가시광선 영역이다. 당연하죠. 두 번째가 가시광선 영역이고, 람다 3는 여기로 떨어졌으니까 자외선 계열, 라이먼 계열 맞는 말이죠. 이건 기억과 니은은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람다 1인 광자의 한계 에너지는 람다 2인 광자의 에너지보다 당연히 작겠지 얘들아. 당연히 작죠. 그렇죠? 이건 차이가 완전 다른 거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여기 나와 있네. 여기도 아예. 그렇지? 여기는 에너지 상태가 아예 비교를 하고 있잖아. 라이먼 계열이 훨씬 더 뭐한다? 에너지가 크다고 나와 있잖아. 파장이 짧다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여기 떨어진 게 무조건 여기보다 뭐한다고? 에너지가 크다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입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부응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파장이 람다 1, 람다 2, 람다 3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 람다 6는 자외선 영역이죠. 당연히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자, 람다 2하고 람다 1하고 당연히 누가 더? 람다 2가 에너지가 크죠. 파장이 더 짧겠죠. 그렇죠? 맞네요. 람다 1인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람다 4인 전자기파 진동수보다 당연히 작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람다 4에 지금 이거를 구하려고 봤더니 람다 4는 람다 1과 람다 5의 합친 거다. 그쵸. 근데 그냥 합친 게 아니라 역수로 합친 거 봤죠. 역수로 우리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치? 디귿도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4라고 했잖아. 4는 뭐냐면 4에서 1로 떨어진 거야. 그치? 4에서 1로 떨어진 에너지 값이죠. 요게 지금 람다 4 HC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 람다 1은 뭐야? 4에서 3. 그치? 람다 5는 얼마나 되는 거야? 3에서 1. 그치? 근데 결국은 요거랑 요 값이 뭐 한다는 거야? 도항값이잖아. 그치? 4에서 3, 3에서 1. 그치?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람다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야. 람다 4에서 3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람다 1, HC.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에서 1이니까 람다 5가 되겠네요. HC. 도항값이 뭐. 그냥 도항값 어떻게 돼? 이렇게 람다 1 플러스 그치? 람다 5 HC. HC는 다 약분되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풀 수 있지만 한번 해본 거예요. 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당연히 기말고사 때 나올 거야.